아무 얘기도 하지 마. 엄마의 그 어떤 얘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물어보는 질문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닥션TV 신재욱이고요. 이렇게 스파크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조수석에 앉은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사인 나로서, 제가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니까, 내가 의사로서 엄마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엄마한테 어떤 거를 강조하나 교육하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엄마한테 꼭 부탁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자기 엄마가 대학병원 진료받으러 가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엄마는 길병원의 심장내과에 다니거든요. 인천 길병원의 심장내과를 지금도 다니고 계신데, 08년도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그냥 단순히 가족들끼리 검사를 하러 심장내과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인하라 그래서, 뭔지도 사실 잘 일반인이니까 모르고 이제 사인하고, LAD 프록시말, 심장 혈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초입 부분에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에 스텐트를 08년도에 넣으신 적이 있죠. 가족들끼리 가서 그 검사를 했던 이유는, 저희 엄마의 아버지, 저한테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좀 젊은 나이에 서든데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60대 정도의 심근경색으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 수 없지만 이제 요즘으로 치면 당시 이제 검사를 했던 건 아니지 완전 3베슬, LM 이런 완전 굉장히 중요한 부위의 혈관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 이미 이제 심근경색이 허혈은 여러 번 왔었을 텐데, 이제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 상황으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90년대 초반의 일이니까요.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라서, 저도 그때 장례식 버스가 왔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는 아마 지금의 심근경색이 왔을 때 이제 PCI라고 퍼큐테니우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그러니까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왔을 때 그 심장혈관을 경피적, 피부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시술로 뚫어주는 그런 게 아마도 거의 없던 시절일 거고, 저도 그땐 제가 의사가 아니었어서 잘 모르지만 거의 없던 시절일 거고, 우회 수술이라고 이제 캐비지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흉부외과에서 그런 수술은 그때도 좀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과연 그때 얼마나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수술이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심근경색 있으면 다 그냥 노화에 의해 받아들이고 돌아가시는 질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기 발견도 사실상 어렵고, 진단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전체 가족이, 말하자면 저한테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그냥 심장내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자 이러고 받았다가 스텐트를 넣고 나온 거예요. 이제 08년도인데 어디 병원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 몇 개 병원 이런 데서 이제 시술을 했었고, 거기에서 한참 약 받다가 제가 이제 의전원을 인천 길병원 쪽인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저한테는 이제 모교가 가천대 길병원이니까 그 모교에 그냥 아는 교수님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팔로업을 만들었습니다. 팔로업을 만든다는 건 이제 그쪽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 병원으로 옮길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신원 접수해갖고 차트 떼어가지고 가서 옮겼고요. 제가 이걸 다 계획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일반 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길병원 심장내과를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스텐트를 넣은 사람은 혈전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지금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을 아마 드실 텐데 혈전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사실 그런 약을 그냥 약만 받는다고 치면 뭐 그게 대단한 약은 아니라서 뭐 동네 병원에서 약만 받고 지낼 수도 있긴 한데, 주기적으로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뭐 이런저런 검사를 가끔씩은 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증도 있는 시술을 한 경우는 대학병원을 좀 계속 다니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첫째입니다. 옷을 잘 입고 가세요. 옷을 잘 차려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옷을 뭐 비싼 옷을 입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싼 거 입어도 되고, 뭐 시장에 있는 옷을 입어도 되는데 좀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정장 같은 느낌, 그런 게 저는 좋아요. 남자로 치면 정장 바지 와이셔츠 뭐 이렇게 뭐 넥타이까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막 정장 셔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캐주얼 셔츠더라도 뭐 셔츠라든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뭐 등산복이라든지 뭐 운동복, 혹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복장, 그런 거를 입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너무 꼰대고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를 만나서 그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상호 간에 저는 약간의 어떤 예의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인 의사한테 굽신거리기 위해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장을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뭐 소개팅을 나갈 때도 옷이 현실의 세계에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상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래 진료도 일종의 되게 어색한 공간에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고, 짧은 시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배경이 뭐고, 그 사람의 학력이 뭐고, 그 사람의 재산이 뭐고, 그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뭐 제가 교수님한테 저희 엄마를 보낸 거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지인의 아는 사람 통해 온 환자이든 말든,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거의 뭐 의미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가난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바뀔 건 없는데, 그래도 옷을 깔끔하게 예의 있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게 더 그 의사에게 내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접이라고 해서 뭐 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처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바뀔 건 없지만, 이제 어떤 이게 그냥 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화를 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뭐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나 진료 받는 건데 뭐 내가 뭐 아쉬워서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서로 이제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가면 그 전문가가 더 그 환자를 조금 더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막 이렇게 정말 그냥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거지같이 막 이상하게 입고 온 사람이 있고 뭐 들어올 때도 뭐 슬리퍼 신고 뭐 그냥 질질 끌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느낌이 좋진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 개새끼 이러면서 뭐 약을 이상하게 주고 이러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대면서 뭐 옷을 정장을 잘 차려입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잘 들어가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갈 때 항상 옷을 깨끗이 잘 입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슬리퍼 신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갈 때 인사를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가 가성비가 좋다고. 이게 인사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ATP 딱 3개만 쓰면 되는데 이게 뭐 인사는 하는 사람이 개이득 받는 사람이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막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를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는 어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옷을 잘 입고 가서 이제 진료실 들어갈 때 그 공간은 굉장히 저도 너무 꼴통 같은 이런 꼴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똑똑하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또 90도까지 좀 오버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씨발 뭐 무슨 뭐 의사가 뭐라고 그거를 만날 때 무슨 정장을 입고 가서 인사를 90도를 하고 들어가냐 뭐 내가 내 돈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 다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그 의사가 오히려 더 그 환자를 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뭐 사람을 누구를 가려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선입견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뭐 옛날서부터도 뭐 외래 진료를 공보이 때도 했고 뭐 페이닥터 때도 했고 뭐 지금도 좀 하지만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80세 어르신이 들어올 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들어오고 막 존댓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이고 오냐 이 어르신 감히 의사느님을 보러 왔는데 당연히 모자도 벗고 인사도 꾸벅하고 들어와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어르신이 뭐 직업이 뭐든 뭐 가진 게 뭐가 있든 권력이 얼마가 있든 뭐 이 사람이 누구의 지인이든 뭐 교수님의 뭐 아버지든 말든 알 바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옷을 입고 인사를 막 예의 바르게 하고 들어오면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약간 더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익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아까 계속 슬리퍼 얘기하지만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이제 슬리퍼 찍찍 긁으면서 와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껌 씹고 들어오면서 이제 뭐 불량스럽게 얘기하고 뭐 진료를 받는 그런 태도도 뭐 어디 한번 뭐
알아맞혀 보시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하고 뭐 계속 뭐가 좀 불만이고 뭐 이런 사람은 의사도 되게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옷을 깔끔히 차려입고 인사도 잘 하고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의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를 하지 말자. 병원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보통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주치 의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외래 진료할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급실 환자 볼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금 더 잘해달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뭐 내가 뭐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혹은 몇 회 졸업생이고 뭐 나도 무슨 내과 의사고 뭐 우리 누나가 뭐 누구고 내 아들도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의사가 관심 있게 듣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이제 처치가 바뀌진 않아요. 뭐 바뀔 거는 사실상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자기소개는 이제 관심도 없고 사실 되게 그 시간을 좀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좋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소개가 아니고 전화나 문자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간다, 그냥 뭐 이미 좀 차트에 약간 써 있거나.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뭐 와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요. 이미 써 있기 때문에 누구 뭐 흉부외과 교수님, 정년하신 교수님이시네요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미 차트에 써 있어. 아니면 뭐 이미 연락이 오거나,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응급실에서, 혹은 뭐 어디서 뭐 주치의할 때 병동에서 자기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지,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 연속인데,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하시라고 저 엄마한테 얘기해요. 쓸데없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의 그 어떤 얘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교수님이 묻는 것만 대답해. 묻는 것만 대답해.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빨리 물어보는 그 핵심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하면 의사가 알아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근데 자꾸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약간 이해는 가는 게, 이제 일반인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막 본인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정보를 캐내야 되기 때문에 뭐 흉통이라고 치면은 뭐 어떨 때 흉통이 있었냐, 뭐 술을 먹고 잘 때 흉통이 있었냐, 혹은 뭐 운동을 할 때 흉통이 있었냐, 누워서 잘 때 뭐 흉통이 있었냐, 내시경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위 그 식도염 같은 거 진단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혹은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좀 흉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라든지, 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흉통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 딱 포커스를 갖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예 아니요만 사실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계속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서 뭐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해다가 뭐 떨어뜨려 가지고 발가락을 다쳤는데, 뭐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게 좀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야속하다, 뭐 좀 얘기도 못하냐 뭐 하실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의료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고효율 박리담의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명의 의사가 이제 뭐 30분, 1시간 노닥대면서 진료를 볼 수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의 현실의 외래는 대부분 뭐 2분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크게 뭐 한국 의료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한 30분이나 1시간 한다고 치면 뭐 그 1시간 동안에 들어오는 환자가 한 30명이라 지만 30명치 돈을 내면 그게 가능합니다, 의료 시스템에. 근데 그렇게 비싼 비용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진료 시간을 이렇게 다 조각내서 쪼각쪼각 내서 짧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짧은 진료가 한국의 문제가 아니냐, 뭐 문제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트 이펙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20분 보나 2, 3분 보나 중요한 정보 캐내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자꾸 이상한 얘기 뭐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엄마의 그 어떤 얘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교수님이 물어보는 질문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옷을 잘 입고 가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인사를 잘하자. 그 다음에 묻는 거에만 대답하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지 말자.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뭔가 검사를 권하거나 이럴 때 뭔가를 뭐 선택의 상황이 될 때, 이런 거를 좀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권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심혈관 CT를 좀 찍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찍어볼까요? 의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제일 좋은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제가 엄마한테는 뭐라고 드릴 거냐면, 그냥 교수님 생각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무리 환자한테 쉽게 설명을 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호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설명의 의무가 있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형식은 그런데 실제는 일반인이 그 좋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답변은, 그냥 교수님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주치의사로서 환자분들 대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혹시 선생님 어머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막 얘기하다가도 그런 질문 딱 받으면은 저도 한 20초 정도 잠깐 말문이 막혀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 보호자가 근데 혹시 선생님 어머니면 이때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딱 물어보면, 저도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내가 했음에도 이게 우리 가족이고 내 엄마면은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판단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다시 대답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뭐 웬만하면 의사의 결정을 좀 따르는 게 좋은데, 이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게, 대학병원은
어떤 그런 검사나 시술이 그 의사의 아주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그냥 그걸 따라가도 되는데, 약간 조금 더 상업화되어 있는 병원들은 이제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조금은 포커스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엄마가 대학병원 심장내과에 갈 때는 그런 데서 뭐 이제 뭐 어떤 2차 이득을 염두에 두고 막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CT 한번 찍자고 하면 찍으면 되는 거고, 뭐 초음파, 심장 초음파 한번 하자고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뭐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검사나 이런 거를 권하거나 결정하는 상황이면 그냥 뭐 교수님 판단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고,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냥 뭐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선물이나 이런 게 좋냐, 돈다발 가져가는 거,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다발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저도 전설처럼 듣다 보면 옛날에는 뭐 수술하는 과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정상적인 시스템화에는 이제 외래에서 뭐 이렇게 돈다발 받고 이런 거는 좀 정상적으로는 없을 거고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까 막 자기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막 주섬주섬 들고 오는 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뭐 이제 막 뭐 무슨 인삼 같은 걸로 술 만들어 갖고 막 그거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갖다 주면 사실 솔직히 별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먹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막 또 막 되게 막 이렇게 챙겨 갖고 와 갖고서는 막 외래에서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게 뭐 그냥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병원의 진료라서가 아니고 나의 중요한 걸 부탁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나를 더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중립 계열을 받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저 갈 때는 뭐 선물을 들고 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상대가 너무 부담이 되고, 사실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뭘 더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을 대하면 이 상황이 무슨 CT를 찍고 뭘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너무 막 상대가 뭘 들고 오고 이래서 그 사람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 이 검사를 하려면 이거랑 이런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그 날짜가 안 맞으니까 뭐 그러면 뭐 땡길지 늦출지, 뭔가 이게 VIP 신드롬이라고 하네. 좀 VIP라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뭔가가 늘 하는 일인데 완전히 막 뭐가 좀 안 되고 꼬이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길병원 심장내과에 초진을 보러 갈 때 그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외래 접수하고 초진으로 일반 환자로 들어가서 그냥 차트 떼어갖고선 그쪽 병원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 뭐 08년도에 스텐트 기억력이 있는데 뭐 연고지 문제로 이쪽 병원을 좀 다니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엄마를 교육시키고 보냈고, 그냥 거기 다니다가 나중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좀 또 그냥 약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래도 뭐 또 너무 한쪽만 알고 반대쪽은 모르고 있는 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뭐 VIP처럼 봐달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아는 사람이고 지인이고 이러면 더 특별하냐? 제가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뭐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 무슨 뭐 그런 게 결과적으로 예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후와 처치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뭐 좀 아는 사람이고 VIP면 그저 뭐 가서 한번 인사해 주는 거 정도?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고 뭐 그래서 뭐 잘 봐달라고 해서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그냥 그 정도는 하는 거지만, 뭐 이게 VIP라고 더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 잘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좀 뭐 가진 게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걸 그렇게 막 뭐 처치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모탈리티,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결국은 그 본인의 그 상태가 결정하는 거지, 그게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병원을 옮길 때 그 병원에다가 뭐 잘 봐달라고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냥 오히려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VIP 신드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저희는 나이트가 있죠. 치킨 나이트라고, KFC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치킨 나이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KFC가 있는데 저게 이제 치킨 나이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10시 34분이라서 1+1 치킨 나이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킨 나이트는 배달의 민족 주문으로는 안 되고요. KFC 앱 주문은 치킨 나이트 적용이 됩니다. KFC 치킨 나이트가 KFC 앱 주문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 꼈다. 이거 저 뭐라 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우회전은 정차하고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인 제가, 엄마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거를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누구 지인이고 뭐 내가 누구고 뭐 무슨 우리 가족 중에 의사가 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차트에 적어 놓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긴 하는데, 조심스럽다는 게 뭐 처치가 바뀐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대가 더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좀 염두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보호자들은 보통 진료를 받으러 오면은 이제 약간 용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해갖고 자기가 의료인인 티를 좀 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혹시 병원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냐고. 자기가 뭐 누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